제가 어려서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 몇 년간은 제법 훌륭한 밴드 생활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옛날 그룹인 피땀 눈물이라는 밴드의 음악을 듣다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피땀 눈물이라는 말은 요즘 분들은 BTS 곡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저는 피땀 눈물은 아니고 피, 물, 지방에 대해서 3개의 영상을 따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2개의 영상에서 피와 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이 된 다음에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지방의 증가가 되면서 좋지 않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유행하는 식이요법들이 이런 지방의 변화가 아니고 대부분 물의 변화를 만드는 거, 또 거기다 일시적인 모래성 쌓기라서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전에 말씀드렸죠. 지방흡입은 이와 달리 순수하게 지방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시술 직후에는 물이나 이런 변화들도 생기게 되지만 회복 기간이 충분히 지나면 순수하게 지방의 감소만 남게 됩니다. 지방흡입은 이런 지방들 중에서도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지방의 양을 줄여주는 거죠. 사실 이 피하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굶는 상황에서 에너지원이 되게 하고, 추위에 노출이 심하게 되는 상황에서 보온 역할을 해주게 되고, 또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극한 상황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역할이 별로 이제 의미가 적어지게 되고, 반대로 너무 많아지면서 건강을 망치고 또 몸매 때문에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지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방 흡입에서 흡입 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 영상에 댓글이 달려서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인사하시고 키가 이제 162에 58kg 그런 분이신데, 다른 유튜브에서 봤더니 50kg 되는 사람은 4000에서 5000cc 지방이 나오고 60kg에서는 5000에서 6000cc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과장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60kg 여성의 허벅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긴 하지만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지름이 14cm, 뭐 길이 45cm 이 정도 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 어렸을 땐 배운 원통의 부피를 재는 걸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보통 허벅지 한쪽이 한 7000cc 정도 돼요. 한쪽 허벅지가 이 정도 되는 체중 60kg 정도 되는 분이 7000cc가 되는데, 여기서 2800, 3000cc? 이 정도를 꺼내는 게 이게 어려우니까 너무 과장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지방흡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60kg 정도 되는 분들이 물론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순수한 지방량을 1000cc 정도만 줄여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변화도 잘 생기고요. 상담을 몇 곡 들러서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정말 그 흡입량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얘기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앞에 댓글에서 보신 대로 제가 예전에 팔 흡입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도 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면 거의 팔이 없어질 정도의 그런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본인도 물론 의심은 되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또 혹하기 나름이니까 진짜로 현실적인 양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병원의 상담이 잘못하면 폄하될 수도 있는 거죠. 60kg 정도 되는 분이라면 보통 한쪽 팔에서 지방이 300cc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렇게 흡입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들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흡입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몇 군데 상담을 다니면서 내가 어디 갔었더니 얼마큼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장님이 듣고 있다가 거기에 이제 오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양이 점점 부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제로 요즘에 수술방에서 흡입량은
예전보다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병원에서 하신 분들 재수술을 굉장히 많이 상담도 하고 실제로 수술을 하면서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때문이죠. 요즘엔 마케팅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가장 흔한 마케팅이 이벤트나 이런 식으로 가격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낮아지면서 매출을 늘려야 되니까 수술 개수가 늘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이 굉장히 가볍게 소극적으로 되면서 빨리 끝내는 그런 성향이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흡입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하고 난 다음에 문제의 가능성이 좀 더 많을 수는 있겠죠. 가장 큰 문제가 지방을 많이 뽑으면 이 남는 거죽과 안쪽 볼륨의 격차가 더 많아지니까 이 남는 거죽 피부가 안으로 모일 때 커튼이 이제 접히는 것처럼 약간 찌그러짐이나 처짐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지방 흡입할 때 이것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대책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전 영상에 많이 드렸죠. 아무튼 흡입량이 많아지면 이런 문제와 컴플레인이 좀 많아지니까 의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흡입량을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를 보면 상담실에서는 흡입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수술방에서는 흡입량이 조금씩 좀 감소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이 가장 많은 분들이 본 영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80kg 정도 되는 분인데 얼마 전에 다른 병원에서 복부 지방 흡입을 하시고 뭐 큰 변화를 얻지 못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저희 병원을 알게 돼서 재수술을 하신 분이세요. 수술을 하셨지만 아직도 지방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뭐 평소 하던 대로 굉장히 적극적인 시술을 했고 좋은 변화가 나타나신 분이죠. 이 영상에서 수술 전에 체크, 또 수술 중에 양쪽을 비교하는 거, 또 수술 다음 날의 상태를 보여드리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분의 전체 흡입량이 2500cc 정도였어요. 이 정도 사이즈의 분에서 이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야 2500cc 정도가 지방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으로 흡입량에 대해서 약간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케팅이나 상담에서 보여지는 제시되는 흡입량이나 전후 사진들은 과장된 것이 많아서 믿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 지방흡입병원에서 하는 그 체성분 검사도 별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고요. 또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검진센터에서 방사선과 전문의가 하시는 그런 것처럼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술 전후에 피부를 이제 꼬집듯이 잡는 이 피치 테스트를 해서 그 변화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 상담을 할 때 수술 직후에 그 피부 핀치 테스트의 두께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받으셔야 되고, 실제로 수술 다음날 이것을 확인을 해보는 게 흡입 후의 지방의 변화를 아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돼요. 이 핀치 테스트에 대해서 만든 영상도 사람들이 많이 보셨죠. 이제 흡입량에 대해서 흔하게 질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흡입량이 너무 많으면 위험한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담할 때 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 흡입량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위험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굉장히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방을 많이 흡입해내는 수술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하 지방에 나름의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제거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병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이것이 너무 과도해서 생기는 건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운동이나 뭐 좋은 식이요법에 의한 지방 감소처럼 지방 흡입에 의한 이 과도한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흡입량보다는 시술자의 경력이 안전한 지방흡입을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고요. 특히 비만도가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수술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가능한 많이 지방을 제거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위험하다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웬만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흡입량을 적당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현재 비만도가 심한 고도비만인 분들은요, 수년 후에 그냥 보통 웬만한 체중의 분들보다 체중의 증가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현재도 문제지만 그 격차가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 지방흡입은 좋은 게 당장의 볼륨을 많이 감소시키는 것도 있지만 지방흡입한 부위가 혹시라도 체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 한 것보다 훨씬 더디게 볼륨이 증가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고도비만인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당장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흡입이 비만이 되는 것을 완전히 틀어막는 완전한 해답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돼주는 거죠. 다만 수술적인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시술자도 힘들고 본인도 이제 회복 과정이 좀 더 힘들 수도 있고 문제거리 좀 더 많고, 제가 늘 걱정하는 남는 거죽이 안으로 보일 때 찌그러짐이나 처짐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흡입량에 대해서는 본인과 시술자가 잘 상담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흡입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방흡입한 후에 체중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방흡입 후에는 붓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이 더 증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회복 기간이 충분히 지나면 다른 성분의 변화 없이 순수하게 지방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은 비중이 작아서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적어요. 조금 헷갈리긴 하시죠? 예를 들면 60kg 정도 되는 분에서 복부에서 빙 눌러서 수술을 해서 2000cc 정도의 지방이 결론적으로 줄었다 이렇게 될 때에, 만약 우리 몸에서 2000cc의 물이 감소되면 체중이 2000g이 줄어들게 되는데, 지방이 이렇게 2000cc 정도가 감소되면 이보다는 적어서 보통 한 1500g 정도의 체중이 감소되게 돼요. 굉장히 적은 양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식이 조절을 며칠만 해도 이렇게 1.5kg 정도 감소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데, 내가 이 큰 돈을 내고 고생도 해가지고 겨우 이 정도의 변화를 만드는 게 서운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질적인 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한 식이 제한에 의한 이런 다이어트들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물의 변화이기 때문에 많이 감소되지만 시간 지나서 다시 금방 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것이고, 반면에 지방흡입에 의한 이런 지방의 변화는요, 요요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덜 찌기도 하고, 또 무게 대비해서 그 부피가 커서 사이즈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체중 숫자의 변화로만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지방, 주로 흡입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3개의 영상에서 피땀 눈물이 아니고 피, 물, 지방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흡입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은 내용이 아니고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내용이고, 또 지방흡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영상을 좀 3개 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